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준모입니다. 자, 이번 제23강입니다. 유가증권 평가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의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결산의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유가증권 평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하는 증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줄에 자, 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하는 증권은 12월 말일자 마감 금액을 비교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는 미실현 보유 손익에 해당이 되고요. 실제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받는 게 아닙니다. 미실현 보유 손익은 일단 내 돈에 돈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에 보유하는 손익이에요. 돈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손실이든 이익이든 내 돈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미실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2월 31일자에 마지막에 이제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보아주시면은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 평가 손익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 외 손익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단기 손익입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증권의 평가 손익은 자본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 문제가 붕괴 문제는 이제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문제에서 나오긴 하는데 매도하는 증권에 대해서는 이 붕괴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평가 문제가 잘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처분을 해가지고 이제 얼마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위주로 물어본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이제 단기 손익과 자본으로 처리하는 그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요. 단기 매매 증권은 1년 이내 처분 목적으로 빠르게 판매하기 때문에 영업 외 손익으로 처리를 해요. 근데 이제 매도하는 증권인 경우에는 장투 목적으로 미실현되기 때문에 자본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아요. 자, 보면은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매도하는 증권에 대한 평가 이렇게 있는데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는 단기 손익으로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당 연도끼리 비교를 해주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매도하는 증권에 대한 평가인 경우에는 이거는 자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본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상계 처리를 허용하는 거예요. 평가할 때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손실이 났고 단기에 이익이 났다고 하면은 손실을 먼저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이익 처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상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을 0으로 반영해주고 그 다음 나머지 넣는 거죠. 근데 반대인 경우에는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 이익이 나왔다. 근데 이제 단기에는 손실 났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익을 먼저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손실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를 이 붕괴 연습식으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단기 투자 목적으로 3천만 원에 취득가 있으며 12월 말일자 평가 금액은 2,500이다. 그냥 보면 되죠. 3천만 원에 취득을 했고요. 당연히. 평가 금액은 2,500이에요. 그럼 얼마만큼 이제 됐어요? 500만큼 줄어든 거죠. 딱 봐도 줄었죠. 손실이 되는 거죠. 내가 3천에 투자를 했는데요. 500만원 줄었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손실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로 잡아요. 이렇게. 자, 슬픕니다. 예, 진짜. 그 다음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을 처리해요. 왜냐? 가치가 뚝 떨어졌기 때문에. 모든 기준은 투자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가치가 올랐으면 이익인데 가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아, 내려가 버렸네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 금액은 얼마? 2,500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만큼 다운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로 보아주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 붕괴 처리하는 것도 꼭 잘 보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도하는 증권에 대한 평가인데, 매도하는 증권에 대한 평가는 상계 처리에 대한 설명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보기로 하고요. 자, 봅시다. 장투 목적으로 3천만 원에 취득가 했으며, 이는 평가 금액 2,500이랍니다. 자, 3천만 원에 투자했는데요. 평가 금액 2,500이에요. 내가 투자 금액 올라가면 이익인 거죠. 내가 투자 금액 내려가면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500만 원만큼 어떻게 돼요? 손실로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 이연분계하고 그 다음에 발생분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연분계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 하나예요. 문제에서 이제 이론 문제 때 출제가 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줄에 한번 볼게요. 자, 이연분계는 첫 번째 줄에 줄 그어주시면 됩니다. 1년치를 미리 납부하거나 미리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해서 이연분계라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냐? 10에서 31일자에 그것도. 근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회계의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래서 12월 말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당에 이제 해당하는 기간을 비용과 수익을 처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7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인데, 그래서 올해가 이제 12월 말까지 끝나잖아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이제 해당하는 요 기간까지만 비용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내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예요? 올해의 기준을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것은 비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 끝에 보면은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에 의해서 12월 말까지 수익과 비용을 해야 한다는 논리고요. 그래서 해당 기간까지 이렇게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라는 논리예요. 이게 이연분계에 대한 핵심인 거예요. 이연분계를 하는 이유는 뭐냐? 올해의 수익과 비용이 아닌 거는 다 빼라! 이 뜻인 거예요. 아니면은 반대로 이제 했는 경우에는 올해까지 해당하는 수익과 비용을 포함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두 개 다. 내년도 거는 수익과 비용이 아니다라는 뜻이 돼요. 예, 그런 의미가 이연분계에 대한 핵심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줄 끝에 보면은 이렇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수익과 비용이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소 또는 과대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자동 상세에 오르기 때문에 사실 뭐 안 해도 사실 뭐 문제는 되는 거 있죠. 왜냐면은 정확한 단기 순손익 금액이 얼마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연분계는 이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올해 것까지는 수익 비용을 봐라 이 뜻인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연분계 한번 봅시다. 자, 선급비용 쪽이고요. 자, 선급은 미리 주다. 어떤 거? 비용을 미리 주다 라는 뜻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은 보험료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 선급금과 다른 점은 뭐냐? 라고 물어볼 때 선급금은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계약이라는 의미에서 다른 거고요. 선급비용은 자산 계정 과목이고요. 비용 계정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급 비용이 자산으로 해당되는 부분인데 비용을 보면 안 돼요. 선급 비용은. 이거 실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당하는 기간 12월 말까지 비용으로 인식한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내년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25년도 12월까지 해당하는 기간을 결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올해 것까지는 비용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해 것까지는 비용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익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년 거는 비용과 수익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외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용으로 처음부터 처리했는지 아니면은 자산으로 해가지고 처리했는지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밑에 보면 자산으로 처리했다라고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12월 말까지 비용으로 처리해요.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근데 만약에 이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전부 사용할 목적으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보험료 1년치 다 냈지만 당연히 비용 아니겠어? 1년치 다 내야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정작 다 쓰지 못하죠. 왜냐면 내년도 거가 이제 끼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비용에서 제외를 한다.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해당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산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올해까지 비용으로 그냥 처리해 주면 되고요. 왜냐면은 우리는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간만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으로 아예 처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내년도에 해당하는 부분 비용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미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죠. 이거는 제외를 시키는 거죠. 왜냐? 이거는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자산으로 처리했냐 비용을 처리했냐에 따라서 이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연분계를 자 한번 봅시다. 자, 4월 1일 화재보험료 1년분 12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선급합니다. 자산으로 처리를 합니다. 어떻게? 선급비용 처리한다. 자산 처리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아직 나는 비용으로 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목적이 12월 31일까지 그때 문제가 없을 때 비용을 처리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요.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비용을 하겠다는 의도인 거예요. 근데 이제 12월 말자에 보니까 1200만원을 선급을 했잖아요. 경과기금금만큼 처리하는 거예요. 언제?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얼마예요? 그 기간이. 9개월이죠. 그래서 9개월치만큼 처리하면 돼요. 자, 이때 첫 번째는 9개월치만큼 비용 처리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1200만원에 대해서 기간은 몇 달이에요? 12개월이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100만원이 돼요. 근데 이때 100만원에서 몇 개월치만큼 해주면 돼요? 9개월치만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얼마예요? 그렇죠. 90만원으로 900만원만큼 해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비용으로 900만원까지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부분을 정리해 봅시다. 자, 선급 자산으로 이제 처리하는 경우에 12월 31일자에 비용을 처리한다고 되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4월 1일자에 난 아직 비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언제쯤 할 거냐? 문제가 없으면은 그때 12월 31일자에 비용으로 할게요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선급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12월 31일자 비용으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4월 1일자에 보면은 자산으로 처리를 했는데 나는 비용 처리하기 싫어. 일단 자산으로 처리를 하려고 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 없으면은 그때 비용 처리하겠다는 게 언제예요? 12월 31일자예요. 여기서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문제없이 지나가서요. 9개월치만큼 비용으로 처리하려고 해요.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예요? 아까 금액은 1200만원짜리거든요. 이거는 무시하시고요. 120만원에서 월 얼마예요? 12개월치만큼. 그렇죠. 10만원씩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9개월치만큼 이렇게 해서 90만원만큼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9개월치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나머지 30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내년에 해당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에서는 비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30만원치만큼은 내년에 이제 해당하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식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만약에 비용으로 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비용으로 했을 때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아예 그냥 비용 처리해버려요.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1200만원 분을 이렇게 해서 이제 9개월치만큼 이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월 말자 기준으로 9개월치만큼은 어떻게 돼요? 비용으로 해서 처리를 해주고요. 그 나머지 3개월치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는 비용에서 제외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일단 비용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이 3개월치만큼 부분에서는 비용에서 제외. 이미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선급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해당하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변에 어떻게 하면 돼요? 보험료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산으로 처리했는지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그 목적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이게 분계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몇 번씩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보면 돼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부 사용할 목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12월 말일자에 경과되지 않은 부분 비용에서 제외시켜줘야 돼요. 왜냐? 이미 비용을 처리했다는 거는 다 쓰겠다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 올해 비용으로 이렇게 해서 인식을 해주되 내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는 제외시켜준다는 거죠.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4월 1일 보험료는 원래 비용이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비용을 처리했어요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 1년치 보험료 주는 거 다 비용 처리해야 돼 라는 논리인 거예요. 이게 관습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해당하는 이 기간만큼은 우리는 올해 비용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미가 돼요. 12월 말까지 이렇게. 자, 이미 비용 처리했으니까 9개월은 비용 인식하고요. 3개월은 비용에서 제외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월 10만원 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개월치만큼인데 90만원만큼 비용 처리했고요. 이미 비용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는 비용에서 빼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선급 비용이 차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선수 수익이에요. 이게 가장 헷갈릴 겁니다. 선급 비용은 비용이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선수 수익이 많이 헷갈려요, 사람들이. 자, 볼까요? 첫 번째 줄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선수 수익은 수익을 1년치만큼 미리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선수 수익은 부채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이연분계 중에 수익 부분은 많이 헷갈려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돼요. 두 번째 줄에 부채상 계정 과목의 부분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때는 내 수익으로 처리하게 되지만 보유기간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채상 계정 과목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치를 미리 받은 경우 대표적인 예가 임대료로 봐주시면 됩니다. 아까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선급 비용에 대한 원리랑 같다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선수 수익을 이제 부채로 처리하는 경우인데, 자, 한번 봅시다. 4월 1일자에 보면은 상가 임대 계약을 해서 1년치 임대료 48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미리 수령, 부채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자, 봅시다. 자, 부채로 회계 처리했대요. 미리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익으로 한 게 아니고 부채로 했다는 뜻이 되죠. 그 뜻은 뭐예요? 아, 우리는 중간에 계약 해지도 할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수익 처리 하지 마라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제 그때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비로소 이제 수익으로 잡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뜻으로 이제 모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10月 31일자 거, 자, 한번 봅시다. 3대, 아니다, 다시 할게요. 상가 임대 계약 1년치 480만원을 미리 수령하여 부채로 처리하였으며, 결산 시 경과기간분은 처리합니다. 자, 봅시다. 자, 차변에 선수 수익 360만원이고요. 대변에 임대료 360만원만큼 처리를 합니다. 왜? 480만원에 대한 9개월치만큼 해당이 되는 거죠. 어떻게? 480만원만큼 12자 나누면은 어떻게 돼요? 40만원씩 되는 거예요. 월 40만원. 월 40만원 이렇게 이제 해당하는 금액인데,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금액을 9개월치만큼 인식을 했기 때문에 360만원만큼 된 거죠. 360만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해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이미 이제 그 부채를 잡았을 때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까 내용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수 수익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수익으로 처리해 주는 거죠. 어떻게 9개월치만큼 수익으로 받는 거죠. 내년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익과 비용이 아니에요. 예,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보면은 첫 번째 4월 1일에 선수 수익으로 처리를 했는데 대금을 1년치는 받긴 했는데 문제 생기면 돌려줘야 할 수도 있으니까 수익 처리 안 할게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부채로 처리한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은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되,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했는데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9개월치만큼 해가지고 360만원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처리하죠. 자, 그러면은 12월 말일자의 결산 기준을 봤을 때, 자, 보면은 아무 문제 없이 이제 지나가서 9개월치만큼 이제 수익 처리하려고 해요. 그러면 월 40만원에 9개월이니까 어떻게 돼요? 360만원만큼 수익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이 360만원만큼을 수익으로 인식을 해주되 내년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부채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왜냐? 이거는 올해에 해당하는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년에 해당하는 수익이기 때문에 올해 10월 말까지만 딱 끊어버리고 나머지는 수익에서 빼줘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연 제 비용 쪽에 해당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수익으로 이제 처리했는 경우에요. 우리가는 감사상 1년치 미리 다 받은 건데 수익 처리하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예금으로 미리 받아서 수익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선도비용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을 처리했다? 아, 우리는 어차피 다 쓸 건데 이 뜻이고, 수익을 처리했다는 뜻은 뭐예요? 야, 어차피 이거 우리 돈이야 라는 뜻으로 이제 수익을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대변의 임대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480만원만큼 12개월만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12월 31일자 자 보면은 상가 임대계약 1년치 480만원 미리 수령을 해서 수익으로 처리를 했고요. 결산 시 경과분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임대료 120만원은 수익으로 자체 소멸시켜버립니다. 대변에 선수 수익으로 해서 처리를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12월 말자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미 수익을 처리했고, 뭐예요?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이제 10월 31일까지 우리는 이미 수익으로 인식을 했고, 그러면은 9개월치만큼은 수익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3개월은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수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수익이 아닌 이 3개월치만큼을 회계처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목적을 꼭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거를 이제 보면은 수익으로 처리하는 거는 당연히 내가 돈을 다 받았고 당연하지라는 그런 의미를 해석을 해요. 그래서 4월 1일자부터
12월 말까지 이 해당하는 기간만큼만 수익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360만원만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12월 말짜가 됐는데, 12월 말짜가 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서 9개월치만큼 그러니까 수익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은 월 40만원씩 해가지고 몇 개월치만큼 해주면 돼요. 9개월치만큼만 수익 처리해주면 돼요. 근데 이미 지금 상황 어떻게 돼 있어요? 4월 1일자에 이미 내가 수익으로 처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2월 말짜에 수익으로 별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년에 해당하는 이 금액을 수익에서 제외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의 이연분계는요, 무조건 12월 말짜 기간만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올해까지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내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과 비용에서 빼줘야 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360만원만큼은 수익으로 처리하되 나머지 120만원은 올해 수익에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발생분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미수수익과 미지급 비용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연분계랑 완전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연분계는 이제 기간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발생주의에 대한 부분은 이 기간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 기간과 이자를 수령해야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외에는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돈을 받았냐 못 받았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미수수익과 미지급 비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봅시다. 자, 미수수익으로 이제 자산 또는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 또는 이제 미지급 비용 부채로 처리합니다. 언제 기준? 이거 기준. 12월 말자 기준으로 돈 줬냐? 돈 받았냐?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발생분계예요. 저 돈 못 받았어요 라고 하면은 12월 말자에 미수수익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차변이에요. 무조건. 돈 못 받았어요. 이런 거. 그 다음 비용에 대한 미징은 뭐예요? 돈 안 줬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0월 31일자 기준으로 돈을 못 받았어 라고 하면은 미수수익, 10월 31일 기준으로 돈 안 줬어 라고 하면은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미지급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 예가 이 두 가지를 작성했어요. 자, 볼까요? 무조건 이 기간은요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보아주시면 되고요. 기간은 그냥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뭐 1년치를 미리 줬다, 미리 받았다 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돈 줬냐 안 줬냐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결산 시 당해연도 이자 비용 5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자 지급일은 2026년도 1월 5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12월 말자 기준으로 해서 돈 줬어 안 줬어요?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성 개정 과목으로 처리를 합니다. 돈 안 주면 부채가 오른쪽으로 가요. 근데 이자는 발생했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에 해당하는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은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에 처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자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 비용 회계 처리 두 번째 라인입니다. 자, 12월분 급여 1,500만원은 2026년도 1월 10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그럼 2025년도 10월 31일자 기준으로 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준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은 월급인 경우에는 10일인 경우가 있고 25일인 경우가 있고 15일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차변에 이제 급여 1,500만원만큼 처리합니다.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으로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준 게 아니고 발생주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미수 수익에 대한 처리입니다. 자, 미수 수익은 이제 10월 31일자 기준으로 이자를 못 받은 경우가 됩니다. 자, 볼까요? 12월 말일자 기준으로 이자 수익 20만원은 아직 못 받았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차변에 미수 수익을 처리하되 어떻게 돼요? 발생주에 의해서 대변에다가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단기 순손익 수정 후 계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출문제를 보면서 익히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수저분계인 경우에는 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돼요. 수저분계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이제 수익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비용이 자체 이제 소멸했다든지 그런 의미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오류라든지 이연분계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저분계가 이제 비용의 발생인 경우에는 비용이 이제 발생된 부분 마이너스죠.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수익 같은 경우에는 소멸되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오류라든지 아니면 이연분계로 인해서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면 두 번째인 경우에는 약간 오류인 거죠. 예를 들어서 금액 오류라든지 그 다음에 분기 오류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우리는 4개의 강의를 거쳐 모든 결산 부분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장 회계감사 및 재무 분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24강과 25강으로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2개의 강의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결산은 이해라는 게 중요합니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리는 만큼 여러분들이 상위 자격증을 도전할 때는 그 기억에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보증을 해드립니다. 왜냐? 저도 이해하는 목적에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긴 하고요. 남들보다 늦었긴 해도 느리게 합격을 해도 이제 지금 저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준비를 하셔서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24강 재무 감사 및 다시 할게요. 자, 제24강 회계 감사 및 회계 분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